뉴스통 한라인 시간입니다. 전기요금, 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늘 논란에 서 있죠. 지난해 12월에 산업부에서는 한국전력과 그리고 경제 그 연구원, 연구소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발족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이와 관련된 그 논의를 하고 전기요금 개편에 착수를 한다는 그 계획인데요. 자,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지 현재 좀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그 기자 연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뉴스토마토 정책부 이혜곤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보니까 뉴스토마토가 지금 이 누진제 TF 위원들을 다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또 진행을 했네요. 그 단독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연결해 봤는데 일단 네. 국민들의 온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이 누진제 개편을 추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배경부터 먼저 들려주시죠. 네. 그 전기요금 누진제를 선보는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여름철 요금 폭탄 때문입니다. 사실 누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정 이상 전기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평소 쓰던 것보다 전기를 조금 많이 쓰게 되면 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적용되고 있는 누진제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에 도입됐는데요. 전력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폭염이 잦아지면서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하고 이 누진제를 개편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지난해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이 부분을 좀 손보게 됐다라는 그 이야기고 사실 누진제라는 것이 이 수요 관리나 소득 재분배 이런 역할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최근에 1인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적을 좀 많이 받아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니까 뉴스토마토가 누진제 TF 위원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사실 누진제가 가장 이제 비판의 요지가 됐던 것은 좀 징벌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 2016년과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누진제를 완화했던 것도 이런 징벌적 성격을 완화시키자라는 게 취지였습니다. 사실 2016년에 6단계였던 누진제를 3단계로 줄였고요. 또 최고요금과 최저요금의 단가 차이도 12배에서 3배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도 좀 줄여야 한다는 것이 좀 주요한 의견인데요. 2016년과 지난해 정부가 폭염에 대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진 구간을 늘렸던 것으로 한번 늘렸던 것을요. 이번 누진제 TF 위원들도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본 결과 누진 구간 완화 혹은 누진 요금을 낮추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재 누진제는 전기 소비를 200kW 이하는 293.3원, 200일에서 400까지는 187.9원, 그리고 400 이상은 280.6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위 요금을 1단계는 올리고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2단계, 그리고 요금 폭탄과 직결되는 3단계는 단위 요금을 낮추자는 방향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 평소에는 전기 요금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름철 등과 같이 소비가 많아질 경우 요금은 더 낮아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좀 되는 거네요. 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또 구간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폐지에 대해서도 뭐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위원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폐지는 좀 부정적인 것 같고, 누진제를 좀 완화하는 그 방향으로 단계별로 좀 조정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최우선적인 방향이 좀 어떻게 좀 잡히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나 좀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위원들을 개별 인터뷰해 본 결과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누진제를 현행대로 유지하자, 그리고 이 안에서 개편을 하자라는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이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가장 우려가 되는 3단계의 경우는 사용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인 가족 기준 평균 사용량인 350kW를 사용할 경우는 사실 요금이 조금 오를 수 있는 경우도 생기지만
400kW나 500kW 이렇게 전기를 많이 사용할 경우는 요금이 지금처럼 폭탄을 맞는다라는 경우는 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위원들은 또 하나 언급했던 것이 바로 계시별 요금제입니다. 이 계시별 요금제라는 것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시행했던 심야 전기 요금 이런 것들도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전기 사용에 있어서 약간 선택권을 소비자의 폭이 넓혀주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요. 사실 이 요금제는 좀 도입이 아직까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전력을 사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기가 필요한데 아직 보급이 좀 더딘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스마트 계량기 도입이 확산되면 소비자들은 값싼 시간대에 전기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요금제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네, 개선되는 그 요금 정책이 올해도 불변 더위가 또 예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을 잘 안심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 이혜곤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스동 한라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고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 운용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즉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인 스튜어드는 집사라는 뜻이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관 투자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원칙이 스튜어드십 코드입니다. 우리말로는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매달 내는 연금을 모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637조 원에 달하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투자해 10% 안팎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탈법 행위처럼 대기업들이 불법과 위법 행위를 할 때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 이를 막으라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 취지입니다. 네, 다음은 V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발언할 주세요. 발언할 기회. 왜 진행만 아니고 발언할 기회를 줘야지. 진진님, 의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발언할 기회를 주세요. 발언할 기회를. 잠깐 좀 앉으세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했고 이탈리아와 일본 등 10여 개 나라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재계와 일부 보수 진영에서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연기금 등의 실질적인 권한 결정자인 정부가 이를 남용해 기업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배후 조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를 조장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가 곧바로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는 논의 결과를 감안해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기업이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불탈법을 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공적인 위원회가 부당한 경영 간섭에 나서지는 않겠죠.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처음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 지금은 막 걸음마를 뗀 이 제도를 잘 운용해 공정한 시장 경제가 자리 잡도록 키워나가는 게 공익에 부합하는 일일 것입니다.